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영장 발부,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남동 현장 오마이TV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죠.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법사위에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어제 법사위 현장도 저희가 보기도 했었고 특히 영장이 이제 재발부된 다음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였기 때문에 오동훈 처장 발언이나 아니면 또 민주당 우리 야당 의원들의 질의 이것도 관심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서 오늘 혹시 영장 집행에 바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영장 집행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의원님 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경찰이 네.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내부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장도 어제 처음으로 그 취임 이후에 그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의지나 좀 적극성이 느껴지는 걸 보고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나 기대를 갖는데 네. 그보다도 경찰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임하겠다는 내부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뭐 다음 2차 집행 때는, 2차 집행 때는. 결론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동훈 처장 말씀을 들어보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또 2차 집행 이게 마지막이란 각오로 이번에 준비해서 꼭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오동훈 처장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법사위에 나와서 뭐 체포할 수 있다, 뭐 체포할 거다 이런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출국 금지도 하고 그 말을 많은 분들이 맨 처음 믿었어요. 근데 1차 영장 집행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5시간 반 만에 내려오는 모습. 의원님도 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1차 집행 실패하는 모습 보면서. 예, 놀랐습니다. 아, 제가 그때 짐작하기를 예. 쉽게 뚫지는 못할 거다. 그렇지만 만약에 끝까지 저항을 하면 네. 그날 밤 자정까지 버틸까 날을 새면서 진을 칠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궁금했는데 네. 아니 1시 반인가 5시간 반 만에 진짜 오후에. 퇴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건 의지가 있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걸까? 심지어는 아예 문을 안 열어줄 줄 알고 네. 적당히 밖에서 대기하다가 대치하다가. 물러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소극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었는데 네. 아마 어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는 정말 뭔가 결연한 의지가 처음으로 한번 느껴지는 걸 보니까 네.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예, 그렇게 그래요. 기대합니다.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 행안 위에 있는 네. 의원들을 통해서 경찰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경찰도 조금 더 의지가 아주 강하고 책임 의식을 더 가지고 하겠다는 네. 그런 뭐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그래요. 1차 때랑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차 때도 그때 이제 경호처의 저항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이런 것도 준비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200명이 스크럼 짜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얘기를 경호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화기 들고 있는 걸 보고 불상사 만약의 사태에 좀 대비해서 내려왔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게 경호원들이 총을 차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놀리면 안 되는 그렇죠. 거겠죠. 총을 안 꺼냈고 오히려 대문도 열어주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물러나주고 돌파를 했고 3차 저지선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렇죠.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네. 설득하고 그러면은 그 불상사 없이 열어 제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진을 쳤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아니 경호원이 총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망올 것 같으면 그 길을 왜 들어갑니까? 정말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법사위원들이 진짜 질타를 많이 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1차 때도 충분히 사실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찰에서 경호처장을 비롯해 간부를 좀 체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은 어제는 뭐 이 정확히 뭐 그 얘기는 아니다, 뭐 오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에 좀 얘기를 듣고 체포를 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일주일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고생을 안 시켰겠죠. 아, 정말 그때 그 쉽게 체포를 포기하고 나온 뒤에 시민들 고생하고 인간 특히 키세스가 됐어요. 예, 인간 특히 정말 1박 2일 네. 눈 맞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공수처장에게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 수많은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어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좀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달라질 걸로 기대한다. 예. 근데 사실 좀 너무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국민들께서는 이제 밤을 설칠 정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진짜 예. 너무나 걱정하고 있거든요. 2차 집행 때는 다를 것이다. 달라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2차 집행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뭐 전략을 좀 짜야 될까? 의원님도 사실은 뭐 체포하신 경험도 있고 예, 예. 현장 경험도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네. 경호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경호원들이 지금 보면은 경호처장, 차장, 네. 본부장 등 그 소수 그 간부들, 충성파들, 맹종파죠. 충성파가 아니고 맹종파들의 설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동일체 의식 때문에 그 어떤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경호처 그런 직원들 상태라고 합니다. 예, 다 뭐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자괴감들을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는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온다면은 그 경호원들도 그 상사들의 아주 비정하고 못된 그 인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자극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온다면 그 뭐 총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큰 조직의 힘을 가지고 네. 진입을 하되 한 명 한 명 설득을 하고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네. 갑자기 놀랄 뭐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꾸준히 진격하고 설득을 한다고 한다면 네. 총격 사태로는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의지와 함께 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접근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연하게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걸 경호처 직원들이 압박을 받고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면 경찰 특공대 관계자 얘기가 좀 나오고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아직 관저 투입과 관련해서 요청이 온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네요. 출동하게 되면 관저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상대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그 병력에 따라서 특공대 투입 인원을 결정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거기에 대항하는 경찰 경력도 충분히 좀 무장도 준비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만약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뭐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퇴로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남동 현장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경찰 경력들이 많이 좀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관저 지금 예. 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계신데 관저 철문 앞에 대형 버스가 한 대 놓여 있고 뒤에 또 버스가 세로로 석 대가 세워져 있어요. 참 저게 네.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사는 그 관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런 모습이 연출될 정도라면 네.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야 정상이지. 저런 식으로 저기 또 버티고 버스가 살아간다는 있고. 자체가
저걸 어떻게 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호처 간부들 예. 아랫 사람들을 거의 자기들이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는 수단으로 네. 그 많은 뭐 300명도 넘는 그 경호원들을 네. 정꼬자의 길로 범죄자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비정하고 정말 도덕성이 없는 좀 어떤 좀 정말 하급의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 특히 경호처장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계속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사를 챙겨줬던 윤석열에게 나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함께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옆에서 같이 끝까지 손을 잡고 버티는 건 좋은데 네. 죄 없는 아랫 사람들을 왜 거기에 등장을 시키냐 이거죠. 만약에 예. 계속 스크럼을 짜고 막고 저항을 한다. 경호처 직원들도 계속 저항을 한다. 그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체포할 수 있고 범죄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범죄자가 된다. 다만 네. 이제 체포는 그 과정에서 그걸 저항. 너무 물리적으로 뭐 한꺼번에 또 조치를 하다 보면은 네. 또그 불상사가 또 불상사가 있을 생길 수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텐데 네. 경찰이 그런 부분들도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호처장 뭐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잘못하면 정말 범법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자기는 충성해야 할 뭐 이유가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호원들은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조직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왜 범죄자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까? 저것은 어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을 받는 것인데 그 법원에 영장마저 부정한다면은 네. 그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뭐 어디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장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그거 또 막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경호처, 경호원들, 경호 직원들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지 이거를 막고 가해지지 않게 경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만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데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진짜.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피의자와 국힘의 그 친윤 의원들과 네. 그 태극기 모독부대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그 사고에 동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저에 그야말로 숨어 있는 그런 모습, 경호처를 가지고 이제 인간 방패를 삼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정말 대통령 자리에 직무정지된 대통령 자리에 지금 있지만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은 숱한 거짓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예, 그런 사람이 갈수록 저렇게 뒤로 숨어드는 모습들, 부하들까지 정상적인 공무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저 모습들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네, 또 최근에는 보니까 헌법재판에는 임하겠다고 하더니 또 안 나오겠다고 또 그러니까 뭐 얘기를 뭐 체포될까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 상관없이도 예, 아마 수많은 뭐 또 약속을 깨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안 지켰을 가능성은 많을 겁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예. 시간만 끌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보고 예.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행태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정말 부끄럽게도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제가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지난 6월, 작년 6월까지는 잘 맞췄습니다. 2년 가까이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평소 검사로 있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뭐 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얘기하면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6월 이후에는
예측을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민생을 위한 그 조치들 네. 아무런 그 조치를 않는 그런 태도라든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또 이 비상계엄을 펼친다든가 네. 또 이런 그 영장 집행에 부하들 희생시키지 않고 본인 입으로 발로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 걸 보면은 작년 뭐 상반기 뭐 직전쯤 전후로 해가지고 네. 뭔가 정신적으로 좀 뭐 비정상적인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일 만한 뭐 심리적 변화나 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 저건 보면은 완전히 정신 외출증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양심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걸 옛날에는 그러니까 측근에 대해서 네. 범인류적인 애정도 없고 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이지만 지 측근에 대해서는 항상 껴안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정신적 변화가 뭔가 크게 이루어졌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 내란 수계로서 지금 그야말로 관저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의 이 사실 정신 상태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관저에 있는 게 맞냐? 윤석열이 정말 어디 있냐? 또 만약에 영장 집행이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기 있겠죠. 예, 가장 안전한 곳이 저곳이니까요. 관저에 있을 거다. 예, 일단. 다른 데 숨어들었다가 네. 거기 체포돼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알려지면. 그래서 아마 저 장소에 있긴 있을 텐데 다만 네. 그 경호원들이 아니요, 저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어디로 부분적으로 숨는 방법은 연구일지는 몰라도 일단 현재는 저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사실은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아마 이제 합참 쪽으로 향하는 합참 공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합참에 있는 벙커나 아니면 국방장관 이런 공간이나 이 공간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또 숨어 다닐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 추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승용차의 움직임이나 핸드폰의 뭐 저 위치에 GPS나. 따라서 이런 걸로 아마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더 은밀하게 강구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아 예. 그래요? 예, 숨어버리면 예, 예. 야 근데 우리가 이런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의원님? 근데 어디 숨어 있고 어디 진짜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 있고 평소 같으면은 예. 그 예상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하도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심까지 사야하는 사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참 어디에 뭐 이제 뭐 이 패닉룸에 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어디 벙커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또 사실 한남동 관저 구조를 또 우리가 정확히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신축 건물도 막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지하 뭐 통로가 있을 수도 지하 있는 통로 있을 것이겠고요. 수도 있고 진짜 예, 예. 그야말로 여기 뭐 이런 상상도 해봐. 여기 땅굴 파가지고 한남동 관저로부터 어디 뭐 딴 데 나오는데 연결해 놓은 곳 아닐까? 이런 여러 상상이 될 정도로 지금 윤석열은 어디에 튈지 모른다.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고 빨리 내란 수계가 체포가 되고 그래야 내란 상황이 종료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경호처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제2의 내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모습 예. 자체가 예, 예.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그 첫 단추가 바로 윤석열 체포다. 그래서 2차 체포 이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 사실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찾아가가지고 예. 계속해서 설득하고 예.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왜 처신을 저렇게 하는가? 음. 왜 윤석열에게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처신을 하는가? 이런 그 의문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예의 지킨다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국민적인 비난 네. 또 법사위에서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경고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네. 기여를 한 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오동훈 처장을 계속 보고 오셨잖아요. 봐왔잖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했을 텐데
1차 집행 때 그 당시의 모습과 어제 모습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릅니까?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고민하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통 그 햄릿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햄릿은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자기만 죽었지만 네. 지금 오동훈 처장의 저런 우유부단함은 우유부단한 모습. 너무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가 그렇게 커진 모습을 본인도 보고 느꼈는지 음. 지금은 뭔가 조금 더 결연함을 어제 아무튼 느끼긴 네. 느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은 맞다 이 생각을 음. 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아마 윤석열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는다. 자, 이제 경찰이 키를 잡고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사실 공수처 검사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 검사들이 좀 더 결연하게 아니면 오동훈 처장과 통화했을 때 좀 더 결연한 이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체포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2차 때 현장에 나가는 공수처 검사들 뭐 현장에 가는 사람들도 좀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예, 다르긴 할 텐데 예. 그때 사실 공수처 검사들이 가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한테 일임을 해서 네. 뭐 경찰이 집행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경찰의 그 논리가 공수처가 우리한테 지휘할 뭐 논리가 좀 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약하다고 경찰이 입장은?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하. 어쨌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예. 공수처 검사가 집행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도 함께 나가긴 나간다. 그러나 일체 작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뚫고 들어갈 때까지는 경찰의 책임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한다. 네. 이런 아마 내부적인 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공조본이잖아요, 사실. 예. 이 공조수사본부인데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도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오동훈 처장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 이 소통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같이 모여서 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여기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예, 의원님도 좀 그런 게 좀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됐던 것 같고 예. 그 공수처 쪽이 어떤 그 행정 경험, 수사 경험도 약하지만 행정 경험들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소통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아하. 모든 걸 법적으로만 예. 주장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실질적인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은 오히려 공수처 검사들이 나와서 걸리적거리기만 했다, 방해만 됐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네.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 경찰 버스 또 경찰 경력들 아직 본격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관저 상황을 보면 관저에서는 또 버스를 갖다 놓고 앞에 넉대가 철문 주변에 있고 또 위에 올라가는 게 이게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에도 이제 버스를 다 대놨어요. 여차하면 저걸 다 막는 거 아니겠어요? 저걸로? 예, 다 맞습니다. 막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저걸 어떻게 뚫어내느냐 저런 또 차벽과 인간 장벽 인간 띠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국은 아마 이번에는 네. 그 경찰들도 그 저 기중기 기능을 가진 그 레카차들 특수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차들을 드러내는 그런 장비들도 가져가고 또 철망을 곳곳에 뭐 깔아놨다고 하니까 네. 철망을 또 제거할 수 있는 장비도 가져가고 아무튼 철저히 준비를 해서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하나씩 드러내고 일보씩 네. 그 전지르는 방법으로 뭐 옥죄어 가면은 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10일까지 또 박종준 예.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3차 출석을 할 때까지 출석 여부까지는 보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압박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은 이제 내일쯤 집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소환을 10일 날 하는 걸 보고 10일 날 경찰이 안 들어가고 조금 준비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가
그런 좀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 일단은 예. 3차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 예, 보고 예.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그걸 함께 윤석열 체포영장, 예. 박종준 체포영장 함께 예. 들고 와서 같이 범죄자인 것을 선언하면 경호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심리적 동요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좀 의지가 있으면 2차 소환으로 충분하니까 바로. 체포영장을 한꺼번에 뭐 어제 발부받아서 네. 오늘, 내일쯤 같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10일 날 저렇게 하는 것이 네. 좀 시간을 벌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말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뭐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 뭐 박종준 처장에 대한 뭐 영장이 없더라도 집행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현행범으로 바로 예, 체포할 수 예, 있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체포영장은 지난주 행동에 대한 체포영장이고 그렇죠.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항을 하면 그것은 네. 현행범으로 또 체포가 가능한 것이니까 저는 뭐 그 꼭 10일 넘어야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내일도 가능하다는 뭐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예. 언제든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뭐 10일에 박종준 출석 요구가 지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꼭 기다려서 가란 법은 없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르게 지금 뭐 아마 작년에 내란 사태 이후에 한 달 넘게 뭐 이 내란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우리 건강이 우리 삶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라도 이걸 미루고 기다리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란 사태를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너무도 불안해하고 네. 도심 집회에 또 참석해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나라의 안정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에도 너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뭐 윤석열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또 거기가 안전해지는 상황이 오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환율 문제도 그렇고 예. 이 경제 지표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그 피치사 거기서 저 뭐 경고한 것에 의하면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이 결과가 늦어질수록 네. 한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번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옛날에 IMF 때 그때 아마 원상을 회복하는데 18년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든 네. 하루빨리 구속하고 하루빨리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주는 것 이게 어떤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지금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언제쯤 그 답을 써서 낼 것이냐, 그걸 행동으로 보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사실 그저께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관저 철문 앞에 모였었단 말입니다.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있는 모습 의원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요새 참 힘든 게 그 관저 앞에 가서 네. 그 저 뭐 시위대 뭐 태극기 모독부들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오는 네. 그 국힘의 의원들 사실상 내란범을 지키려는 거 동조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내란 동조물이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국회에서 얼굴을 볼 때 그냥 그렇네요. 욕도 못 하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이 상황. 인상만 찡그리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네. 참 국민들도 참 고통이 크지만 이 국회에서 야당의 의원들도 아. 정말 마음에 참 답답함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또 체포 작전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영장이 집행이 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마 방해는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때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체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의 행태가 뭡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자기 이기 그 수구 세력들의 그 표
그걸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본인들이 체포되면은 엄청난 손해니까 그렇죠. 그 손익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음. 절대 거기 앞에서 막지는 않을 겁니다. 아, 멀리 떨어져서 그래요. 얼굴은 비치더라도 방해를 하거나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래서 아마 방해는 못할 텐데 아무튼 간접적으로 충동질을 하는 이런 행태는 취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정말 뭔가 선동 발언, 뭐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처럼 예. 그런 선동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그 현행범, 교사범으로서 저는 체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 위력으로 물리력으로 안 하더라도 예, 만약에 소리를 지르고 뭔가 선동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로 또 현행범 예, 체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것까지 체포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뭔가 뭐라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영향을 미치면 그때는 체포를 반드시 해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일부 국민들께서는 아니 국회의원을 어떻게 체포해? 국회의원에 가서 막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현행범은 다르다는 말씀. 예, 헌법에 현행범은 정확히 면책특권이 없다. 예, 이렇게 헌법 불체포 특권이 없다라고 맞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 44조에 나와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 자 지금 보면 국힘 의원들 모습 그저께 모습인데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조은희 의원 뒤에 보면 경찰 출신 김석기 의원도 있고 자 이게 쭉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 또 영장을 청구해서 이게 발부된 거 이게 다 불법이고 잘못된 거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 김행 전 후보자도 있네요.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저 윤갑근 뭐 이 석동현 아니 국민의 의원들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만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있습니다. 사람들만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적 의도를 예. 갖지 않은 법률가들은 다 정당한 영장 집행이다. 법률가시잖아요. 예, 정당한 영장 발부고 정당한 집행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어제 저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네. 그 대법관이 그 법사에 나오셨는데 아, 그분도 예. 저 영장 발부가 정당하다. 특히 형소법 110조 안보 시설에 대한 수색 제한 조항이 네. 적용되지 않는다. 물건이 아닌 사람 수색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그걸 방해하는 그 행동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맞다는 선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 사람들은 범죄자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을 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예. 이기적인 목적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자기 네. 이익이라고 보냐면 저 40명이 저기 현장에 갔을 때 윤석열이 고마워서 점심인가를 먹자고 맞아요.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자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하. 거기에 와 있는 태극기 그 모독 부대들을 네. 그 시민들한테 기억이 돼서 다음에 표가 뭐 10%라도 도움이 될까 그걸 기대하는 아주 계산 속바른 사람들의 네. 행동인 거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맞습니다. 예. 거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안에서 점심 먹자. 뭐 그동안 사실 거의 뭐 이제 혼밥 뭐 이 상황이 될 텐데 왔으니까 점심 먹자.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뭐 김치찌개를 끓여줄 수도 있고 계란말이 해줄 수도 있는데 예. 어떤 메뉴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초대를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예. 그게 또 의미가 그러니까 있군요. 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예.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의리도 없고 그냥 다음 그 총선 때 네. 자기 표 계산하는 것 그 짓 외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불량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 현장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 다 똑똑히 확인을 하셨고, 자, 오마이 뉴스에서도 여기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또 얼굴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해서 오마이 뉴스 기사로도 냈습니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역사의 평가와 역사의 또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도 특히. 예,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참 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관저 상황은 여전히 차벽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고
관저에 아직 뭐 병력, 이 경호처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차벽을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장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서 현장을 함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한 게 뭡니까? 내란죄를 빼는 게 말이 되느냐? 내란죄가 이 탄핵 소추한 그 내용 사유의 80%인데 그걸 보면 탄핵 소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그 가결을 시켰던 네, 탄핵 소추안, 네,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달라졌다? 뭐가 바뀌었냐면 국회 의결서는 그대로 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그 가결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은 그대로 그대로. 현재 제출이 돼 있고 네, 다만 변호인들이 탄핵 소추 대리를 하는 네, 그 국회 측, 변호사들이 네, 그 헌법재판 그 심리를 이어갈 때 네, 이런 거 중심으로 주장을 하겠다. 아. 이 내용을 헌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 네, 헌법 위반 내용으로 논리를 구성을 해서 이끌어가고 그 형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내란죄 죄, 이 부분은 네, 그 따로 여기서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를 않겠다. 그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소송 수행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소송 수행 계획. 예. 그리고 예. 내란죄라는 표현을 앞으로 빼고 소송을 진행을 하되 내란 행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결서에 나와 있는 죄인이 뭔 이런 표현을 굳이 거기서 표현을 않고 뺀다고 해서 네, 아니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저 내란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죄 얘기를 안 하면 더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왜 싫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는 내란죄가 안 된다는 증거라고 또 선동질을 하고 네. 또 국회와 헌재를 상대로는 내란죄 내란죄 넣어라. 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넣어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내란죄를 집어넣어야 네, 형사범죄에 대한 입증까지 같이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사법정의 재판이 1년 반 후에 끝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헌법재판을 미루자. 이런 주장을 하려고 예. 시간 끌기용으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뺐던 것은 형사법정이 아니니까 범죄 얘기는 빼자. 그리고 빼겠다. 진행도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 빨리 파면을 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찾자. 그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과 시간을 끌려는 노력에 서로 이 대결이 이루어지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쪽 대리인들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고 증인도 많이 부르고 해서 이거 심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예. 그게 지금 내란죄 왜 뺐냐 이렇게 나오는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국회에서 그 제출했던 탄핵 의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용을 고쳐가지고 상 몇 자, 뭐 이거 뭐 그거 빼자. 정 몇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꿨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네요. 그건 그대로 제출해 그대로 놓고 있다. 우리가 변론 진행을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는데 그거야 변호사들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변호사 마음이죠 사실. 예, 우리 예, 이렇게 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는 그 잘못됐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이고 예.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예. 옆에 일본 국도를 이용해서 서울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 국도를 이용하냐? 고속도로만 타고 가라. 이런 시비하고 똑같은 거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라는 목표를 줬으면 서울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네요.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는데도 거의 국도를 이용하지 말고 옆으로 빠지지도 마라. 4차선 빠지지 말고 1차선만 이용해라. 이런 그 주장과도 똑같은 소리인데 누가 그걸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얘기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헌재에서 보낸 서류 다 받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게 윤석열 쪽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탄핵 소추 이제 의결서가 바뀌었나 왜 마음대로 바꾸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일부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다. 예.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국면에서. 예, 2017년에 권성동 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그 말이 정말 일타 강사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2017년에 예.
똑똑하고 정확하게 말을 그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잘했는데 왜 8년 후에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아니 그때는 뇌물죄 강요죄 뺀 거, 뇌물죄 강요죄가 본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걸 뺀 거고 지금 내란죄가 80% 이제 본류인데 이걸 어떻게 헌재에서 다루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로 표현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을 범죄로 몰고 가느냐 헌법에서 규정돼 있는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이것은 헌법 소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재판의 논리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가 성립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법정에 가가지고 형사법정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죄 빼준 거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따로 네. 형사재판 받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하. 트랙이 두 개인 것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묻는다, 거기서 판단한다라는 거고 행위에 예. 대해서 예. 헌법 또 법률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예. 판단하는 거고 징계재판으로 하는 예. 거고. 절대 그 봐줄 생각도 없고 예. 탄핵 의결서 일자 일획도 고친 것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예. 다 제대로 할 거다. 그럼 이런 주장, 윤석열 쪽의 주장, 국회 쪽의 주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재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어쨌든 나중에 다 한꺼번에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헌재는 헌법 그 위반 내용에 맞는 그것만. 내용들이 제시되면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의결 요건이 맞냐라고 따지지만 탄핵 의결서 네. 전혀 제출된 한 거. 줄도 안 고치고 그대로 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서 주장을 할 것이고 그 계획을 밝힌 예, 건데. 헌법이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것이고 그래서 파면 결정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 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 네네.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기 싫은 얘기는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같이 보좌관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런 네네. 답변을 준비해 놓고 왜 이 얘기 안 했냐고 보좌관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맞게 그렇죠. 잘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의 그 변론 계획을 가지고서 트집 잡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렇네요. 그래서 2015년에 권성동이 틀렸고 2017년에 권성동이 옳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2017년에 권성동이 옳았고 예. 지금 2025년에 예, 권성동이 틀렸다. 예.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국면에 항상 매일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옛날에는 괜찮은 분이었는데 왜 갈수록 이상해지고 아. 괜찮았던 과거까지 스스로 부정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 몇 년이다 이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헌법이 위반했느냐, 예. 사유가 중대해서 파면 사유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범죄가 성립하냐, 형량을 얼마 받을 것이냐 그것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따져라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서 3심제 대법원까지 갈 수 예. 있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는 예. 파면 기각 각하,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그것만 결정을 한다. 예,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재의 움직임을 보면은 의원님께서는 이 결정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빠르면 언제? 2월 말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2월 말, 저는 3월 초까지도 조금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3월 초. 윤석열 피소추인 측의 네. 협조가 늦어서 출발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2월 14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그 첫 기일 때 네, 1월 14일. 그때 안 나오겠다고 또 말을 바꿔서 안 나오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날이 공전이 돼야 합니다. 원래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이 탄핵, 예. 이 대선 집한대 나와야 맞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일 늦어진 것, 1차 기일 공전되는 것 생각하면은 기회 한번 날리는 거네요. 2회 기일부터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2월 말이 아닌 3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야.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예? 2월 말 안에 되게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말 정말 빠르면 2월 말. 예. 그래도 3월 안에, 그러니까 3월 초에도 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제까지 좀 헌재 재판관들 2명이 퇴임한 4월까지 끌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체포를 안 당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구속 안 당하고 재판을 받으려는 그 계획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계획이 좀 크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기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천공법사가 얘기했다는 그 세상의 기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해가 되는 뭔가 봄까지 한번 밀어보려는 예. 이런 의도가 아마 담겨서 아하. 철저한 무속주의자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설령 요 기간이 뭐 며칠 늦어진다고 하고 뭐 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양식이 있는 8분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하겠습니까? 뭐 저 2월에 재판하면은 파면이고 3월에 재판할 때는 너 대통령 계속해도 돼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란범 그렇죠. 내란범이 또 저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네. 대통령을 계속하고 국군을 통솔하는 그런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러니까요. 뭐 천공이 뭐라고 하든 그 네. 헌법재판관들의 말씀 그 입장은 바뀌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 참 이 국민들이 매일매일 정말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오마이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장 상황 또 변화한 게 있는지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하는데 경찰 버스가 몇 대가 늘어났다, 몇 대가 줄어들었다 이거 가지고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예. 그만큼 언제 이 체포가 가능하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느냐 이걸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마음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민주당 예. 의원들? 저 네, 대표적인 것이 저 그 5일입니까? 네. 일요일 날 공수처를 방문했던 거 사실 그날 방문해도 예,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건 알지만은 그 눈길에 고생하셨던 그 시민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예, 그 효과가 없더라도 나도 뭔가 움직이고 뭔가 뭐 지푸라기 먼지 하나 네. 뭐 작은 쌀 한 톨이라도 얻는 뭐 느낌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예. 그렇게 갖는데 그건 다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네, 정치인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도 저렇게 그 마음과는 무관하게 태극기 모독부대 앞에서 점수를 따려고 국익을 내버리고 저런 짓을 하는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그렇네요. 거죠. 정치인 자격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눈이 오는데도 예. 끊임없이 현장을 지키던 우리 시민들 이 모습 때문에 예, 은박 매트를 뒤집어 쓰고 은박 담요를 예. 쓰고 이게 참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 관저 안에서 뭐 지금도 이제 아침을 먹고 뭐 차 한잔 하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술도 잘 마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 술을 마실 거라고 예, 보세요? 예, 잘 마실 겁니다. 예. 원래 좋아하는데 예.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도 괴로우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겠죠. 참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오마이 TV가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관저 입구 상황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오마이 TV가 확보한 이 시간에 실시간 관저 상황,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 넉 대, 철문 앞에 한 대, 그 뒤에 세로로 세워진 버스 석 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저 삼엄한 경비, 요새화가 돼 있는 철조망까지 쳐져 있는 이런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 모습을 보면 네. 저 그렇게 살고 싶냐라는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냐? 예.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관저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도주를 한다. 봤더니 빈 관저, 공관총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돼요? 집행을 하기 어렵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대응 그러면은 방안? 어쨌든 뭐 전국에 네, 그 저 뭐 현상금을 걸고 현상금을 걸고 주변에 숨겨주고 있는 어디 공직자나 군인들한테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신고를 하라고 뭐 유도를 수배를 수배령을 현상 수배를 해야 하지 현상 않겠습니까? 수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이제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키게 한 다음에 네. 딴 데 가서 숨어서 네. 뭐 생활하는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제 경호원이 나서지는 못하겠죠. 경호처장도 양심이 없어서 또 그쪽 도망간 가서 사람을 따라가서. 그쪽 가서 또 지키자라고 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참. 방어망을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끝까지 자기 보호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길을 갈 걸로 봅니다. 참 공무원 군인들한테 예. 저기 현상 수배 걸고 네. 또 특진 시켜주겠다고 하면 신고해 올 사람들 많을 겁니다. 윤석열 얼굴이 예. 막 이 현상 수배범 우리가 항상 예. 보는 경찰서 파출소 옆에 가면 보던 그
이 안에 게시판에 담겨 있는 윤석열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예. 참 이게 해 토픽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영장 집행, 이 법을 수호하겠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무시하고 버티게 한다. 뭐 어떤 상상도 이제 뛰어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예. 기가 막힌 사람을 뽑아냈나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경찰에서는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집행 때는 1차 때랑 다를 것이다. 그럼 5시간 반 만에 내려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의원님? 예,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아마 잡을 때까지 잡을 아마 때까지. 진을 쳐서라도 네. 뭐 주둔을 해가면서라도 아마 음, 점령을 하고 잡아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도훈 처장이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대로 뭐 차량이 못 들어갔다, 뭐 화장실도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화장실 문제나 아니 뭐 점심 문제도 있고 식사 문제 이런 걸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도시락 배급하고 도시락 배급, 예, 그리고 경찰은 그 또 배식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기동대 그걸 인력을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고 교체하면서까지. 예, 들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음, 뭐 방법이 다 있군요. 소변 문제나 네, 뭐 이런 문제는 화장실 문제. 저 현장에서 해결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경호원들한테 공간을 안내해 달라고 하고 아하. 그게 불가능하면 네. 뭐 구덩이를 파서라도 현장에서 해결해야겠죠. 그걸 세상에 화장실 문제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도훈 처장이. 배급 문제 때문에 예. 나왔다는 거.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면서도 지 목숨을 걸 각오를 안 했던 윤석열이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저 내란의 수괴를 잡으러 갔는데 그렇죠. 호랑이굴에 식사 들어갔는데. 문제하고 소변 문제 때문에 그냥 나왔다는 것이 저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그렇네요. 문제입니까? 그렇네요. 예. 참 용인할 수가 없는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이 공조본에서 들어갈 때는 그런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만약 플랜 A, 플랜 B 만약에 막히면 어디까지 막히면 어떻게 한다, 어디까지 막히면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치밀하게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줬을 때 오히려 당황한 거 아니냐. 적당히 있다 올 예정이었는데.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예, 딱 예. 막히면 딱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죠, 진짜. 그리고 뭐 그 출동했던 거 버스 공수처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 물건을 봤더니 생수통이 몇 개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간 준비 거죠. 없이. 뭐 웰빙 체포 활동을 하러 간 것 외에는 웰빌치 예. 활동. 예. 그러니까 각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공수처 검사들도 나가고 조사관 뭐 수사관 나가고 경찰 경력이 나갈 텐데, 일단은 경찰이 좀 키를 쥐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번에는 해야 된다. 예.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윤석열 앞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네. 수갑 채울 때 음, 주도만 공수처 검사가 하면 되고 네. 나머지는 다 경찰이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경찰이 같습니다. 앞장서야 된다. 예. 자, 오늘 오동훈 처장 출근길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청사도 조용하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 표정으로는 좀 뭔가 단호한 표정 같기도 한데요. 여러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장 재발부될 것도 100% 확신이 됐던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영장 발부된 건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야지 준비를 했어야 되고, 설령 그게 1차 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장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와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었을 때 공수처의 답변이 뭐냐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원들에게 그 저항 중단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 아이고. 같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면 최상목 저 권한대행이 응해주지 않으면 못 온다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포기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저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제대로 어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네. 최상목 부총리에게 협조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그
하급자들의 범죄를 말려야 할 의무에 있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으면은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예. 당신에 대해서 소환권을 행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죠. 퇴임 후에 감옥 가고 싶지 않아서라도 당연히 그 중단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전자공무원 2번 보내고 끝. 예. 답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그 모습이 너무도 답답해서 어제 예. 저희 그 민주당에서 음. 법률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네. 고발장을 경찰 아. 국수본에 제출했습니다. 아, 원래는 직무유기. 공수처에다 넣어야 하는데 네. 공수처에다 또 넣어놓으면 1년 동안 수사를 안 하니까 국수본에다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사가 네. 현실화된다는 걸 알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이 중단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 중단 지시는 윤석열 피의자 체포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지만은 네. 경호실에 있는 300명 가까운 경호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말 그 일상으로 준법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상무 부총리도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 경호처장이 제정신이 아니면 부총리라도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말고 이 경호처를 제어할 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상은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예, 그 비서실장이 아마 박종준 같은 공주 출신인 박종준을 네. 그 경호처장으로 추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 못지않게 그 비서실장에게도 충성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는 있는데, 아니 뭐 정진석 실장은 뭐 지금 예. 국회에도 안 나온다고 예. 하던데 운영에. 그 사표 냈을 때 받아줘야 하는데 최상목 총리가 발려한 것도 실수였고 어쨌든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예. 공문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법 집행에 따르라.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예. 경호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상목 대행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라가 어렵다, 불안정성이 제일 큰 리스크다 하면서 제일 리스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체포가 경제고 체포가 치료고 체포만이 답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대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처의 업무 보고도 뭐 이제 또 받기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경제를 정말 그렇게 걱정했으면 저 범죄부터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가장 해야 큰 맞는 리스크. 겁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열을 놔두고 뭐 작은 뭐 0.1만도 못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언제 네. 업무 보고 못해서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업무 보고 안 받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무 보고 받을 게 아니라 지금 경호처에 확실한 입장을 맞습니다. 내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1000배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한남동 현장 지금 관저 상황 오마이TV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이어가 봤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어서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나 도움이 됐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떤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오마이 시청자를 비롯한 민주 시민들 덕분에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좀 나라가 빨리 안정되도록 네. 작게라도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또 전화로 또 인터뷰 또 요청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